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넷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한 주였습니다.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다보스 포럼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땅이라고 부르면서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에 앞서 반대하는 유럽 8개 나라에 다음 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어 6월엔 관세율을 25%로 끌어올리겠다고 압박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먼저 세게 때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 뒤 압박을 풀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합의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면서 관세 부과 계획을 취소한 뒤에 전면적인 접근권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식 힘의 논리가 또 통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유럽은 또 발끈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영토 야욕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폭군처럼 유럽을 종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비롯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고요.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이 통상 위협 대응 조치 ACI의 발동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ACI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는데 이게 만약 실행된다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를 놓고 으르렁대는 동안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미국발 관세에 대한 해법 찾기에 도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합의에 따른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강조했지만 개별 협상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번 주 중의원 해산에 이어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공식화했죠.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던진 이 정치적 승부수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재정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곧바로 국채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4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4%를 돌파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2026년 1월 22일을 역사에 기록하게 됐죠. 코스피가 꿈의 고지로 여겨졌던 5,000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파죽지세 흐름을 이어가더니 결국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건데요. 반도체와 또 피지컬 AI 랠리 속에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주요 이슈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기라며 꺼내들었던 군사 옵션과 관세 카드를 일단 접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반대하던 유럽, 특히 민감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의 틀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는데 그린란드 이슈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와 비교하면 대단한 상황 전개입니다. 정광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 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아주 급속도로 표면화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이 훈련을 이유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그린란드 매입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다음 달부터 10%, 6월부터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선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 일부이자 우리 영토라며 미국이 아닌 어떤 국가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만 봤을 때는 일단 유럽에 가서 어쨌든 관세 부과 계획은 취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리테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본인 소셜미디어에 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린란드 관련 미래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며 성사되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CNBC와의 인터뷰에선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합의한 틀에 따라서 그린란드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을 설치하고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개념이 복잡하다면서 밝히지 않았고 계약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뭐 원하는 걸 얻어냈으니까 뭐 일단은 관세 카드를 접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강대강 조치를 예고를 하자 일단 충격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립 아닌 협력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무역 협정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다음 주 예정된 표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8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지난해 합의를 보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이후 긴급 정상회의에서 930억 유로, 우리 돈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등 맞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었는데요. 더 나아가 프랑스는 미국과의 무역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는 통상위험 대응 조치 ACI 발동을 촉구해왔고 독일도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은 무역 전쟁을 피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외무장관은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야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재무장관 역시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양측이 대화에 나선 건 좋은 일이지만 조금 기다려야 하고 너무 일찍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합의했다는 내용이 모호한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리테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내용에 대해 관련 언급은 긴장을 완화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회담에서 그린란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유럽과의 동맹 관계가 지금 흔들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거는 뭐 안보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는 뭔가 그 트럼프 특유의 그 자존심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안보 전략성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이미 선을 넘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깊이 들여다보면 역사적 업적을 남기는 데 집착하는 트럼프 개인의 야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지난 19세기의 미국 영토 확장 업적과 같은 맥락으로 여긴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성공 이후 더욱 대담해졌다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에도 이를 승리로 간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란드를 통해 이런 승리감을 다시 맛보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 소셜 계정에 그린란드와 최근 군사작전을 했던 베네수엘라 그리고 캐나다까지도 성조기로 표시한 합성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유럽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걸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그린란드를 내준다면 미국의 고개를 숙여가면서까지 동맹을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유럽에서는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커졌고 특히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러시아 위협에 맞선 유럽의 안보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나토에 대한 미국 지원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에 목소리를 많이 높여왔던 유럽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을 두고 비판을 삼갔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미국 심기를 거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EU 입장에서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남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 주권이 걸렸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관세를 노골적인 협박 수단으로 꺼내들었다는 점도 유럽의 반발을 자극했습니다. 한번 굴복하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맞서지 않으면 다음은 아이슬란드인가라는 우려가 나온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을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그린란드 문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재조명 받게 됐고 심지어 뭐 균열 조짐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이 받아마땅한 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상들을 향해서 선 넘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선 덴마크에 대해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점령당했던 일까지 언급하면서 우리가 없었다면 독일어를 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조롱했고요. 캐나다에 대해선 우리 덕분에 존재한다며 많은 걸 공짜로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날 연설에서 눈에 핏줄이 터져 선글라스를 썼던 걸 두고도 강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쓴다며 비아냥거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CNN은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동맹국 정상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대서양 동맹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처럼 뭐 동맹이 흔들리면
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그린란드 합병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그 얘기는 어느새 뒷전으로 밀리고 유럽과 미국이 싸우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뒷짐지고 관망 중입니다. CNBC는 특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때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그린란드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가 눈에 띄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분열이 심화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나토가 자멸하는 게 러시아에겐 훨씬 이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그린란드에 관심이 쏠린 다보스 포럼을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네, 정광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 다이어트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 루틴 시작하신 분들, 뭐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반드시 살을 빼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힘들 때마다 비만 치료제가 떠오르겠죠. 그런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할 소식이 최근 이슈가 됐는데요. 먹는 알약 형태의 위고비가 올해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 업계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제약업계만 뒤집는 게 아니라는데 임선욱 캐스터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먹는 비만 치료제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노보노디스크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알약 형태 위고비가 미국에서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출시 첫 주 처방 건수만 3,000건을 넘어섰는데 소비자 직접 판매 약국이나 원격 진료 등을 통한 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주사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하루 한 알만 복용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일라이릴리에 빌려 주저앉았던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도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리한데 효과도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비만 치료 주사제인 위고비 성분과 같은 제재로 이 세계 첫 경구용 먹는 치료제 타이틀을 얻게 된 건데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고요. 냉장 보관이나 저온 유통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이 콜드 체인이 필요 없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알약 형태임에도 주사제와 비교해 효능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임상 3상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받았습니다. 앞서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307명을 대상으로 64주간 임상을 진행했는데 1일 1회 경구용 위고비를 복용한 참가자들은 평균 16%대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기존 주사제 위고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참가자 3명 중 1명은 20% 이상의 체중 감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위고비로 가장 먼저 비만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노보노디스크지만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에 선두를 내주면서 작년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시장에선 노보가 올해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먹는 위고비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업계 판도가 또다시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예,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떻게들 움직이고 있습니까? 선두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일라이릴리도 곧장 추격에 나섰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구용 치료제를 핵심 확장 카드로 제시하면서 하루 커피 한 잔 값인 $5에 제공할 계획이다. 파격적인 가격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2분기쯤 당국의 승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고 메디케어를 통한 접근성 확대도 가능할 걸로 보면서 이 비만약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화이자는 메세라 인수로 확보한 치료제에 대해 초장기 지속형을 강조하고 본격 시장 진입을 예고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도 앞다퉈 판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업계에서 기대를 거는 이 기업으로는 한미약품이 있는데요. 모두 3종류를 개발 중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사실 이보다 더 큰 기대를 받는 건 5년 뒤인 2031년 출시 예정인 제품입니다. 상용화 시점이 늦은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강점이 명확합니다. 보통 체중을 줄이면 근육도 같이 빠지지만 해당 치료제는 감량과 함께 근육 증가를 동시에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판도를 받고 조커 카드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유럽에서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기전을 규명했고 현재 미 FDA 임상을 진행 중이라 두고 봐야겠지만 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할 경우 업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걸로도 보입니다. 예, 한미약품 외에 다른 기업들 움직임도 좀 전해주시죠.
네, 경구용 비만약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 국내 개발 기업들의 R&D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화이자의 파트너사이기도 한 D&D 파마텍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오랄링크를 기반으로 이 먹는 비만약 후보물질 다수를 화이자가 품은 메스라에 기술 이전했는데 공동 개발한 이중작용제는 전임상에서 30%에 가까운 체중 감소율을 보이면서 20%가 채 안 되는 일라이릴리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감기도 101시간에 달해 긴 주기의 장기 지속형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분자 먹는 비만약도 높은 생산 효율성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일동제약 자회사 유노비아가 만든 제품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고 셀트리온도 최근 먹는 비만약인 4중 작용제 개발을 공식화하는 등 국내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구용뿐만 아니라 근육 증가와 패치형,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자, 업계 상황을 짚어봤고, 이 비만 치료제 가파른 성장세에 항공사들이 웃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얼핏 들으면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둘이지만 항공업계가 비만 치료제 열풍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탑승객 체중이 줄면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올해 최대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이 넘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제프리스의 보고서를 보면 승객의 평균 체중이 10% 감소할 때 연료비는 최대 1.5% 줄고 주당 순이익은 최대 4%까지 늘어날 걸로 내다봤는데 그간 항공사들은 전체 운영비 20%에 달하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내 잡지까지도 더 얇게 만들기까지 할 만큼 고심해왔던 만큼 가볍게 여길 숫자가 아닙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열풍은 항공사 주가에 뜻밖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반대로 직격탄을 맞는 업종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아버지들이 딱 한 잔씩 아껴 마시던 술, 그 비싼 위스키가 달라졌습니다. 네. 물가가 치솟아 술을 찾는 사람도 줄었지만 특이하게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를 중심으로 비만약 또한 이 술 소비 급감에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비만약이 알코올에 대한 갈망까지도 줄였다는 건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의대 연구 결과 투약자들은 알코올 섭취가 40% 넘게 줄었습니다. 이 비만약을 먹으면 덩달아 술까지 덜 마시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미리 만들어서 몇 년을 숙성시켜야만 하죠. 결국 코로나 때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둔 위스키와 꼬냑 원액은 쌓이고만 있는 실정이라 주요 업체 5곳의 증류주 재고는 32조 원어치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만큼 주류업계 입장에선 비만 치료제 열풍이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놓고 떠들썩한 한 주였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철회했는데요.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합의의 틀이 마련됐다며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놓고 유럽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We're talking about it. It's really being negotiated now, the details of it, but essentially it's total access. There's no end. There's no time limit. We're not doing a 99 or a 10-year or anything else. We're talking about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o we're going to not have to pay any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we are building the Golden Dome. 트럼프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쏠렸죠. 글로벌 정재계 빅샷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올해에도 인공지능은 핵심 주제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AI를 5단 케이크에 빗대며 이 케이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I is actually essentially a 5-layer cake. The important thing, though, because this computing platform requires all of the layers underneath it, it has started, and everybody's seeing it right now, it has started the largest infrastructure build-out in human history. We're now a few $100 billion into it. That's it. We're a few $100 billion into it. Larry and I, we get the opportunity to work on many projects together. There are trillions of dollars of infrastructure that needs to be built out.
한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AI가 기업들의 업무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그에 맞게 조직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흐름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조직 구조를 수평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The big challenges with all of these new technologies is when work artifact and workflow changes. That means we as firms have to change how we work. I think with AI, you are going to start seeing actual change in how workflow happens. It flattens the entire information flow. So once you start having that, you have to redesign structurally. So the current structure may not make sense because you want people to be able to work in a way that allows them to have this information flow freely. 눈에 띄는 참석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였죠. 처음으로 다보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머스크 CEO는 곧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로봇을 갖게 될 것이라며 테슬라도 내년 말쯤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올해 말까지는 로봇 택시 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esla's rolled out sort of robotaxi service in a few cities and will be very, very widespread by the end of this year within the U.S. And then we hope to get supervised full self-driving approval in Europe hopefully next month. Really that quickly? Yeah, and then maybe a similar timing for China, hopefully. By the end of next year, I think we'll be selling humanoid robots to the public.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체크하시죠. 먼저 월요일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미국 내구재 제조업체들의 11월 신규 수주 집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0월엔 전월 대비 2% 넘게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화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FOMC 회의에 돌입합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이번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자, 그리고 경제 지표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이번 달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S&P 케이스 쉴러가 나오는 11월 대도시 주택 가격 챙겨보시고요.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한창이죠. 화요일엔 보잉과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AI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는 시스코가 지난 분기 성적을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시죠. 연준이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결과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유지 전망이 95%에 달합니다. 사실 이번 FOMC 회의는 금리 결정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회의 결과 30분 뒤에 있을 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거취 문제, 그리고 연준 독립성 문제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수요일은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가 예정돼 있고요. 반도체주 흐름을 결정지을 ASML과 IBM의 실적도 대기 중입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무역 적자가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앞서 10월 무역 적자 규모는 불과 한 달 새 무려 40%나 급감하면서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이어 목요일도 실적 빅데이인데요. 자, 미국에서는 애플이 성적을 발표하고요. 국내에서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성적표가 나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앞서 잠정 실적에서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했고 이번에 사업별 확정 실적을 공개하는데 반도체가 특히 주목됩니다. SK하이닉스 실적도 신기록 기대감이 높죠. 자, 증권가에선 매출 3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은 17조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나옵니다. 미 노동부는 이번 달 들어 2차례 PPI를 발표하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뒤로 밀렸던 11월 수치를 지난 14일에 발표했고 이어 약 보름 만에 12월 수치를 발표하는 겁니다. 참고로 11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는데요. 앞서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확정됐습니다. 실적 발표는 석유기업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